자, 이번 시간은 빛의 이중성, 그지? 자, 이중적이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빛의 이중성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결국 이 빛이라는 이 물리량이, 그지? 자,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빛이 뭐야?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파동.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근현대에 와서는 야, 빛이 입자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빛은 파동일 수도 있고 또 뭐야? 입자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빛의 이중성은 뭐 빛의 본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일단 과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입자라고 주장하는 입자설이라는 게 있고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파동설이 있는데, 자,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설, 그지? 입자설. 그 다음에 무슨 설? 파동설, 그지? 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자, 일단은 과거 뭐 17세기 후반에는 당연히 빛은 파동이다라고 뭐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17세기 이후에 후반에 자, 빛의 본성, 뉴턴은 빛의 그전에는 고전역학에서는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얘는 이제 입자다. 그래서 빛은 물체에 방출되는 미세한 입자이며 직진성과 반사는 빛이 뭐이기 때문에 입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다음 하이원스는 빛의 또 파동선을 주장했는데 빛은 에테르라는 매질에서 전파되는 파동이므로 빛차 반사와 굴절 현상은 파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싸웠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초와 19세기 후반 뭐 영의 빛 간섭 실험, 프리넬의 빛의 회절 실험과 함께 푸코가 뉴턴의 입자설에 의한 예측과 달리 물속에서 빛의 속력과 진공에서보다, 그치, 물속에서 빛의 속력이 진공보다 느리다는 것을 측정하였고, 그 다음에 맥스웰이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같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뭐 빛의 파동성 뭐 이때 확립이 되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자,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자, 헤르츠가 발견한 광전 효과 실험 결과는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때 1905년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량자설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광전 효과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뭐야? 빛은 입자구나라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지, 그지?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야, 상황에 따라서 이 빛은 카멜레온 같이 빛이 입자성, 파동성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입자성이 강하고 어떤 경우에 파동성이 강한지, 그지?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자,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내용이 이 광전 효과에 대한 내용이야. 자, 광전 효과 하면 누가 떠올려라? 아인슈타인을 떠올리세요.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그지?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자, 그러면 금속 표면에 비출 때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그러니까 자, 광전 효과라는 의미 자체가 포토 일렉트론 이펙트라고 해서, 그지? 그냥 굉장히 파장이 짧은 빛을 이 표면에 비추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광전 효과야. 그러면 여기에서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는 이 전자들은 원자핵에 붙들려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붙들려 있는 요 힘이 정전기적인
인력이라는 힘이 있어야 돼, 그지? 맞아요? 있지, 그지? 근데 얘가 튀어나오려면, 그지? 뭐가 일어나려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이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력을 제거를 해야지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자, 이 인력을 제거할 때, 자, 필요한 뭡니까? 필요한 에너지가 이제 조금 이따 잘 배울 건데 일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일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함수.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또 필요한, 그지? 또 이때 필요한 진동수를, 그지? 진동수를 무슨 진동수라고 얘기하냐면 문턱 진동수라고 얘기를 해. 그럼 빛을 비춰주면 진동수를 점점 크게 만들어, 그지? 크게 만들다 보면 어느 시점 이상이 되면 에너지가 커져서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빠바박 제거를 하고 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때 이 튀어나오는 이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광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광전 효과에 의해서 금속 표면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야,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본적인 어떤 틀이 이런 거야. 자, 금속 표면에 원자핵이 있고 거기에 전자가 붙들려 있는데 여기에다가 뭡니까? 에너지를 쪼여주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중에서 일부가, 그지? 요 인력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를 하게 되고, 그지? 그리고 제거된 이후에 여기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광전자라는 놈이 튀어나오게 되잖아, 그지? 이때 이 광전자에 또 뭐가 있냐면 운동 에너지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 그지?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자, 쪼여주는 이 빛의 에너지가 만약에 100의 크기였다라고 치자, 그지? 그러면 제거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만약에 30이 되었어요. 그러면 남는 에너지가 얼마가 됩니까? 70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에너지가 결국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돼.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전 효과에서 이제 어떤 계산 문제의 흐름이 일단은 입사를 시켰어, 그지? 근데 그 에너지 중에 일부는 광전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제거해야 되잖아, 그지? 이 인력을. 이 인력을 제거하는데 일부의 에너지가 쓰인다는 얘기야.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때 또 쪼여지는 빛의 진동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턱 진동수, 다른 말로는 한계 진동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는 에너지가 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의 값이 된다는 얘기야.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광전 효과가 일어날 때 만약에 이 인력에 필요한 에너지가 100인데 쪼여주는 에너지가 만약에 50이야, 에너지가. 그럼 인력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치? 그래서 막 무조건 빛을 다 쪼인다고 해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뭡니까? 그치. 이 인력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진동수를 가진 빛을 쪼일 때만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파동설에 의하면 이제 빛을 쪼이잖아, 그지? 빛을 쪼이면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그지? 진동수가 작은 빛이라도 여기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그 이후에 얘가 푹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 진동수 이하의 빛은 아무리 쪼여도 이 결합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지?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쪼여도 광전 효과는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안 일어났지. 그래서 파동설이 한 방 먹은 거지, 그지?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자, 검전기를 이용한 광전 효과 실험.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검전기라는 게 나옵니다. 검전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야. 그지? 그래서 검전기는 생긴 형태가 뭐가 됩니까? 여기 머리 쪽에 판때기가 있고 꼬리에 이게 있는데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금속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요 놈을 뭐라고 얘기하니? 금속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얘도 빛을 쪼이게 되면 그지? 여기에서 만약에 전자가 튀어나갔어. 그지? 그러면 이쪽에 전자가 금속박에서 올라오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이 금속박이 전자를 잃으면 얘가 무슨 전화를 띠니? 플러스 전화를 띠면서 이 금속박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 그지? 중성이 아닐 때는 이렇게 양쪽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어서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전하를 띈다는 얘기고 전하를 띈다는 얘기는 어떤 전자들의 이동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할 때 잘 닦은 아연판을 검전기 금속판에 올리고 임의로 일단 처음 시작을 검전기를 어떻게 해? 마이너스로 일단 대전시켜 놓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검전기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 검전기를 처음부터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을 이렇게 시켜 놓는 거야.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빛을 빵 쪼였을 때 전자가 만약에 밖으로 튀어나갔어. 그지?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冲력이 약해져서 금속박이 이렇게 오므러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고 금속박이 오므라들면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는 자외선등을 비췄고 하나는 형광등이라는 걸 비췄습니다. 그러면 자외선등이 형광등에 비해서 굉장히 자외선 에너지가 큰 빛이잖아. 등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굉장히 형광등보다 진동수가 어떻다? 진동수가 크다야. 알겠니? 그래서 자외선등을 아연판에 가까이 비출 때 금속박이 빨리 오므라듭니다. 그러면 아연판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 아연판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 요 빛이 나오지. 그지? 요 빛을 우리가 특정 진동수 이상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야. 그지? 그럼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쪼일 때만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전자의 수가 많아진다. 뭐 빛의 세기다라는 의미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전등의 개수가 많아질수록이야. 그지? 한 개 킬 때보다는 두 개 킬 때, 세 개 킬 때, 네 개 킬 때 전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형광등이라는 놈을 비췄잖아. 그지? 이 형광등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문턱 진동수가 어떻습니까? 진동수가 작다야. 그지?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낼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 진동수 이하의 빛을 비출 때는 그지? 특정 진동수 이하의 빛, 문턱 진동수라고 얘기했지? 아무리 많이 센 빛을 비춰도 광전자가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지. 그지? 근데 고전 물리학이라면 이 빛을 쪼이다 보면 에너지가 축적되어서 광전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지? 근데 형광등으로 아무리 많이 오랜 시간 쪼여도 절대로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지. 그지? 그래서 결국 내용이 뭐야?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쪼여주는 빛의 에너지가
그 금속이 가지고 있는 일함수 또는 진동수로 얘기하면 문턱 진동수보다는 큰 진동수에 빛을 쪼여줄 때만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광전 효과는 간단하게 금속 표면에 빛을 쪼일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이런 효과가 광전 효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빛의 파동설에 의한 예상과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 그래서 파동설의 이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야, 그지? 그러면 파동설의 예상을 한번 볼까요? 파동설의 예상. 자, 빛의 세기만 충분하다면, 그지? 충분히 세다면, 빛의 진동수가, 이게 진동수가 작아도 광전 효과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지? 네. 맞지? 그런데 광전 효과는 금속판에 쪼여지는 빛의 진동수가 특정한 진동수보다 작을 때는 아무리 센 빛을 쪼여도 광전자가 방출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약하면 전자를 방출하기 위해 에너지가 모여야 하므로 시간이 걸려야 돼. 맞지? 네. 그런데 광전효과 실험은 굉장히 파장이 짧은 빛을 쪼여주지. 진동수가 큰 빛을 쪼여주잖아. 그지? 네. 그러면 빛의 세기가 약해도 시간적 지연 없이 광전자가 즉시 방출된다. 이게 광전효과 실험과 고전 파동설의 차이점이야. 그지?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셀수록 에너지가 크므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야 생각했잖아. 그지? 네. 그런데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그지? 빛의 세기와 관계 없고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요 밑에 요 부분이야. 그지? 요 부분. 요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자, 운동 에너지 중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최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최대. 그러니까 실제로 광전 효과가 일어날 때 거기엔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되게 다양해. 알겠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튀어나오는 모든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려고 막 시도를 했었잖아. 그지? 네. 그러다 실패를 했어.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딱 혜성같이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야. 그지? 야, 그거 다 측정하기는 힘들고 그냥 그놈들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놈만, 그지? 에너지를 측정하자.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설계해서 이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을 했지. 그지? 네.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광량자설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광량자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파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자, 빛을 광자라고 하는 불연속적인 입자의 흐름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자 에너지 구하는 공식, 이거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E는 HF. 이거 외워야 돼. 자, 빛 알갱이를 광자라고 얘기할 때 진동수가 F인 광자 한 개인 에너지 구하는 에너지식이야. 그지? E는 HF입니다. E는 뭐라고? HF. E는 HF. E는 HF. E는 HF.
자,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구하는 공식입니다. 물화생지에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금속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일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금속에 뭐가 나온다? 일함수. 요 정의를 외워야 돼. 일함수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광전자가 튀어나오게 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뭐가?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일함수는 달라. 왜냐면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습니까? 다르잖아. 그지? 그치? 그래서 그 이유를 적자면, 자, 금속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금속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이지. 다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일함수야. 일함수. 또 중요한 용어가 나오네요. 무슨 진동수? 한계 진동수. 뭐 좀 이름이 바뀌어서 문턱 진동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F0. 그래서 또 얘는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최소의 진동수야. 그지? 얘는 일함수 같은 개념인데 일함수는 최소한의 에너지고 한계 진동수는 최소한의 진동수야. 무엇을 일으킬 수 있는?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는 일함수, 최소한의 진동수는 한계 진동수야. 그지? 한계 진동수. 그래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무조건 쪼여주는 빛의 에너지가 한계 진동수, 이 기준을 넘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 불합격의 어떤 기준이 뭐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진동수도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냐 없냐라는 커트라인이 되는 값이야. 그지? 에너지는 일함수로 표현하고 진동수는 한계 진동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방출되는 광전자 수를 한번 볼게요. 방출되는 광전자 수. 자, 빛의 세기는 광전자 수에 비례하고 광자 한 개가 충돌할 때 전자 한 개가 방출되므로, 자, 요거 중요합니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전자의 수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빛의 세기는 빛의 종류가 아니고 그냥 전등의 개수가 많아지면이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계 진동수 이하의 빛을 쪼이는 이 전등이 뭐 100개가 있더라도 광전 효과는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자, 오늘의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요거 광전자의 그냥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가 나왔지. 그지? 최대 운동 에너지야.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 값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 그지? 자, 요 그림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금속 표면이 있고요. 자, 여기 안에 양성자와 전자, 원자핵과 전자가 있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에서 쪼여주는 이 빛이 이게 광자 에너지야. 이게 HF라는 값이야. 그지? 100이라는 걸 쪼였어.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요 두 놈이야. 그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뭡니까? 일함수라는 값이야. 그지? W 요 값이 W는 HF0야. 그지? 그럼 요거 숫자로 아까 100이라는 에너지를 쪼이면 여기서 이 인력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만약에 30이었다라고 치자. 맞죠?
그러면 30이 쓰여서 이제 여기에 있던 이 전자가 튀어나와서 뭐야 광전자가 되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최대 운동 에너지 중에, 그지? 맥시멈 최대값이지, 그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자 어떻게 돼? 쪼여주는 빛의 에너지 hf-w 또는 hf-hf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요 식이 뭡니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자, EK는 HF-W야, 그지? 그럼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클라면 얘가 클 조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HF가 커야 되지. 쪼여주는 빛의 에너지가 커야 되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W 값은 빼주는 값이니까 이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크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또 이제 그래프가 나오네. 자, 이 그래프를 또 이해하는 방법을 보세요.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는 HF-W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요거를 1차 함수꼴의 그래프로 변형을 시키면 Y는 AX 플러스 B 형태가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걸 매칭하면 자, Y축값 운동 에너지, X축값 진동수, 이함수는 Y절편, 플랭크 상수는 뭡니까? 플랑크 상수는 그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요 자료를 해석하면 자, 지금 1함수가 마이너스 W야. 1차 함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자, 요 라인까지는 자, 빛의 쪼여주는 진동수가 점점 커져도, 그지? 커져도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나, 안 일어나?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그지? 그 다음에 요 이후에 이제 빛을 쪼여주게 되면 한 개 진동수 이상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이후에 진동수는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하니? 플랑크 상수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1차 함수식과 비교해보면 플랑크 상수 A는 기울기가 대응이 되고 1차 함수 Y절편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가로축과 만나는 점은 한계 진동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연장한 선이 세로축과 만나는 값은 이함수다, 음수값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당연히 빛을 여기에 쪼였을 때, 요 빛의 세기를 쪼였을 때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여기야, 맞지? 그런데 더 큰 세기의 빛을 비춰주게 되면 얘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느 위치입니까? 여기잖아, 그지? 그러면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E는 HF, 그지? E는 HF. 자, 이거 기억을 하세요. 쪼여주는 빛의 에너지 HF. 이함수는 HF0야, 그지? HF0입니다.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고, 그 다음에 그 금속의 이함수가 작아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자, 클수록 크고 더하기, 그지? 더하기 금속판의 일함수가 어떨수록
그렇지. 작을수록 크다.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이중성이야, 그지? 현대에는 빛이 파동적 성질과 입자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입자적 성질과 파동적 성질 하나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빛이 있다는 파동의 증거, 요거 두 가지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빛의 파동적 증거는 빛의 회절과 무슨 현상이야? 간섭 현상이야. 그지? 빛의 파동성의 증거는 빛의 회절과 간섭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입자적 증거는 누굽니까? 광전 효과입니다. 빛의 입자적 증거는 뭐다? 광전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빛의 이중성의 증거, 빛의 노출 시간에 따라 사진 건판에 생기는 이상. 빛이 사진기의 렌즈를 지나 사진 건판에 도달하기까지의 진행 과정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건판에 도달한 광자가 사진 건판을 감광시키는 거, 그치? 이 상을 선명하게 만드는 과정은 입자성으로 또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그치? 자, 그래서 빛은 입자적 성질과 파동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근데 두 성질은 동시에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영상장 정보 기록에 대한 내용이야. 그치? 우리가 요즘은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가 다 있잖아. 그치? 예전에 같으면 필름에 어떤 상의 정보가 저장이 됐는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자, 요런 어떤 전기적 성질에 의해서 영상 정보가 기록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필요한 내용만 외우면 됩니다. 자, 근데 광전 효과는 금속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 반도체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광다이오드라는 말이 나와요. 다이오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오드는 뭐예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그지?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자야, 그지? 그래서 광다이오드는요,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자, 무슨 신호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시키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만들고, 광다이오드의 원리, 광다이오드의 빛을 비추면 광전 효과에 의해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까?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광다이오드의 빛을 비추면 광전 효과에 의해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반도체의 띠 간격보다 크면, 그치? 항상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핑 올라갈 때, 그치?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반도체의 띠 간격보다 크면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서 전자와 양공 쌍이 생긴다. 이때 양공은 P형 반도체. P형은 13조 원소로 도표한 거니까 양공. P형 반도체는 양공. N형 반도체는 전자. 그치? 전자는 N형 반도체로 이동하면서 외부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때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더 많은 전류가 흐르므로 빛의 양을 가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이용되나? 광전 변환 수자,
태양전지, 그지? 태양전지. 자, 이 아이를 꼭 외워주세요. 전하결합소자. 전하결합소자. CCD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화소인 수백만 개의 광다이오드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반도체 소자로 디지털 카메라 등의 광전 효과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이거 뭐라고? 광전 효과, 그치? 디지털 카메라 등의 광전 효과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이다. 광전 효과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CCD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필름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지? 차스 커플드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해서 CCD 이건 꼭 외워야 돼. CCD. 그래서 CCD가 이용하는 빛의 성질은 CCD는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빛의 무슨 성을 이용한 거다? 입자성을 이용한 거야, 그지? 이중성, 입자성. 자, 그래서 CCD의 구조를 보면요. 자, 빛을 모으는 마이크로 렌즈. 그 다음에 컬러 필터 영상을 얻기 위해 세 가지 빛으로 분리하는 색필터. 색필터.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수백만 개의, 어이구야, 수백만 개의 광다이오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지? CCD가 이렇게 되어 있대. 복잡하네요. 자, 그래서 영상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자, 빛이 일단 렌즈로 들어와, 그지? 그 다음에 전하결합 소자에 의해서 정보가 저장이 되고, 이걸 전기 신호로 바꾸고, 메모리 카드에 일단은 저장이 된다. 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볼 때는 거꾸로 나오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원리, 아이고, 참 원리를 봅시다. 원리는 렌즈로 들어온 빛이 CCD의 광다이오드에 닿으면 광전 효과 때문에 전자가 발생하며 각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하의 양을 전기신호로 변환시켜 각 위치에 비춰진 빛의 세기에 대한 영상 정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 각 위치에서 비춰준 빛의 세기에 대한 영상 정보. 빛의 세기가 많으면 당연히 세면, 그치? 전자가 더 어떻다?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스몰 b의 플러스 전압을 가해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플러스니까 전자가 모여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인접한 C에 또 플러스 전압을 동시에 가면 두 전극 BCR에 또 전자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전압을 0으로 하면 전자는 또 CR에 다 모이게 되지, 그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 그냥 이런 원리로, 그치? 전화량의 변화를 측정시켜서 뭐 어떤 영상 정보를 저장한다는 얘기지, 그치? 좀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힘든 내용이야. 맞아요? 그치? 그냥 대강 이런 원리로 진행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되니? 네. 포인트는 CCD입니다. CCD. 그래서 CCD는 일반 필름보다 감도가 약 100배 이상 높기 때문에 CCD를 이용한 카메라는 어두운 장소에서도 잘 찍을 수 있고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에도 감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이제 색깔을 입히면 되지. 색 필터. 네. CCD는 빛의 세기만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흑백 영상만 얻을 수 있잖아, 그지? 네. 따라서 색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색별 필터 위에 배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 필터를 통과하면서 RGB, 빨초노, 빛의 삼원색이지. 세 가지의 빛으로 분리되는 후에 또 각 광다이오드에서 전기신호로 바뀐다. 참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사람들이. 지금은 편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지? 그지? 뭐 오늘 같은 뭐 이런 축구 경기도, 그지? 핸드폰으로 바로 볼 수 있잖아, 그지?
CCD용 디지털 카메라 우주 전체 망원경, 하블, 케플러, CCTV. CCTV 요즘 뭐 거저지 그지? 너무 흔합니다. 촬영용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내시전 카메라, 스캐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가 영상 표시 장치에 뭐 화소 있잖아. 뭐 핸드폰 카메라, 100만 화소네, 200만 화소네, 그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영상을 표현하는 최소 단위로 픽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풀고, 그죠? 이제 마지막 한 단원만 남았는데 여기 문제 좀 풀어봐야 돼. 쉽지는 않습니다. 자, 땡땡 효과,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우리가 무슨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까?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광전자의 방출 여부는 빛의 뭐가, 그렇지, 진동수가 특정한 값 이상일 때 방출이 된다. 그 다음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빛의 뭐가 클수록 크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라고 얘기했고, 광전자의 수는 빛의 뭐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색이. 그러니까 등을 하나 킬 때, 두 개 킬 때, 세 개 킬 때, 그지? 그 다음에 무슨 설? 양자설이지. 빛은 불연속적인 에너지 입자인 광자의 흐름이고, 광자 하나가 가지는 E는 HF, 이거 외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빛의 무슨 성? 이중성은 빛은 파동과 입자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두 가지 성질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 빛의 간섭과 회전은 빛의 뭐야? 파동의 증거지, 그지? 파동의 증거고, 파동성의 증거고, 그 다음에 광전 효과는 무슨 증거입니까? 네, 입자성의 증거가 됩니다. 전하결합소자는 무슨 효과를 이용해서? 그쵸,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OX. 뉴턴은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였다. 맞습니다. 하위 헌스는 빛의 파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뭐 외우는 건데 맞고요. 영은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 무늬로 빛의 입자설이 아니고 뭐예요? 파동적 성질이야, 그치?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반파장의 짝수배인 위치에서는 보강 간섭 밝아지고, 홀수배에서는 어두워지고 상쇄 간섭. 그 다음에 광전 효과는 빛의 파동설로 설명이 가능하니 입자설로 가능은 하지, 그치? 자,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검정기에 빛을 비추었으나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이때 전자가 방출되게 하기 위해 증가시켜야 하는 빛과 관련되는 물리량은 빛의 뭡니까? 그치, 빛의 진동수를 크게 해야 되지, 그치?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이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보다는 커야지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론과 주장하는 과학자 이름을 쓰래. 광양자설이지. 광양자설이고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최소한의 진동수를 우리가 한계 진동수라고 얘기했지. 한계 진동수. 그 다음에 빛의 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열치하는 것은 X래. 빛은 파동과 입자적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빛은 어떤 경우에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입자적 성질을 나타낸다. 맞고요. 그 다음에 빛은 입자적 파동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빛의 파동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회절과 간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니은 리을 입자성으로만 되는 거는 광전 효과고 파동 입자 다 되는 거 뭐야? 반사와 굴절에 대한 내용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 CCD라고 얘기했지, 그지? 한국말로 전하 결합 소자라고 얘기했지, 그지? CCD, 그지? CCD. 전하결합 소자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CCD는 무슨 효과를 이용합니까?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로 빛 신호를 무슨 신호로 바뀝니까?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